종목에 리튬자만 들어가도 얼마 전에는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을 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폐배터리가 이용돼서 그게 시장에 안착이 되려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좀 포스코 얘기가 나와서 네네. 포스코 홀딩스 있잖아요. 네네. 포스코 홀딩스도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 리튬 네. 원자재를 확보도 하고 네네. 배당도 많이 주고 네. 또 철강 쪽에서 그래도 네네. 이게 뭐 구산업이라고는 하지만 돈도 많이 벌잖아요. 네네. 포스코 홀딩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도 좋은 기업입니다. 리튬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가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철강 비중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철강 시향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좀 많이 아직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주라고 저는 사실 아직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튬 하나 가지고는 포스코 홀딩스를 2차 전지 쪽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냥 양극재, 음극재가 주력이기 때문에 딱 2차 전지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이 아직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아직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꾸 탄소 관련돼서 이제 탄소 중립을 중요한 기치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은 좀 그 부분에서 좀 악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뭐 매출도 저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홍수 한번 나고 공장 며칠 네, 셧다운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출 확 떨어지거든요. 철강은 이제 그런 요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 아무래도 존재를 하죠. 포스코 홀딩스는. 네. 그러니까 약간 주식 투자는 그 미인 대회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스코 홀딩스를 2차 전지로 딱 분류를 해야 네네네.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려면 네네.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주가 흐름도 2차 전지 밸류에이션 받기에는 조금 네네. 좀 그렇겠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근데 그 포스코가 막 양극재, 음극재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앞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중으로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마 포스코 케미칼이 계속 주력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생산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그 하위 이제 또 전구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바인더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아무래도 좀 더 개발을 해서 뭐 자회사를 만들어서 또 생산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폐배터리 같은 것도. 네, 폐배터리도 아마 자회사를 만들어서 돌리지 않을까요? 네. 근데 포스코가 진짜 옛날 그 구산업에서 네. 진짜 이렇게 변하네요. 포스코 그룹 자체가 신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쪽을 보고 있고 이제 철강은 아무래도 사양산업이라고 본인들도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쌓아온 자금력을 그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자금력에다가 기술력까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라고 하지만은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2차 전지만 좀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포스코 홀딩스도 좋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네.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좀 이렇게 주가가 좀 조정이 될 때는 네네. 포스코 케미칼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가져가는 것도 네네. 괜찮은 방법이고 네. 그리고 뭐 조금 뭐 그 안정성을 위해서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 배당도 많이 주니까 네네. 그런 거 좀 갖고 있고 네, 포스코 홀딩스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2차 전지주로 봤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이 더 가깝지 않나. 네. 아 그렇군요. 그 포스코 홀딩스의 그 리튬 네네. 그걸 추출하는 건가요? 네, 염호에서 어.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밀도 있게 뽑아내느냐가 기술력인데요. 포스코가 그쪽으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기업들이 야 이거는 타당성이 없어. 여기 이거 아무리 뭐 압축하고 뽑아내봐야 우리가 이거 시장에 내다 팔 제품이 안 돼라고 해도 만약에 포스코가 그걸 기술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런 염호들도 또 인수를 해서 좋은 제품 고급 리튬으로 자동차에 전기차에 쓰일 수 있는 리튬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자원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력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포스코가 상당히 잘 해내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포스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네네. 아르헨티나 염호가 나오더라고요. 네, 자랑거리죠. 네, 회사에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 리튬이라는 게 네네. 전기차나 그 배터리 외에도 네네. 많이 좀 이렇게 응용돼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 전자기기에는 거의 많이 다 쓰이죠. 들어가는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곳에는 다 쓰이기 때문에 나중에 드로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 이런 거에도 다 그렇구나.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리튬이 쓰이는 거예요? 네. 리튬 전지가 들어가는 쪽은 거의 다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거네요.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것들이 리튬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약간 석유처럼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하얀 석유라고 그래요. 그래요? 리튬을. 네. 하얀 석유. 그러니까 10배를 가는구나. 네네네. 근데 또 리튬 안에서도 그 수산화 리튬하고 네네네. 탄산 리튬. 탄산 네네네. 리튬하고 근데 탄산 리튬은 조금 꺾이는 추세라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네. 탄산 리튬은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고공행진을 하다가 탄산 리튬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를 밀고 있는 게 LFP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에 탄산 리튬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에는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가 대세가 되고 있어요. 하이니켈 배터리가. 왜냐면 탄산 리튬이 쓰이는 LFP 배터리는 가격이 쌉니다. 좀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은 대신에 밀도가 떨어져서 부피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픽업 트럭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승용차보다 픽업 트럭이 많이 팔리는데 픽업 트럭에는 사실 LFP 배터리보단 하이니켈 배터리가 좋겠죠. 왜냐하면 부피도 LFP 배터리보다 줄어들고 가볍고 출력도 좋고.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좋은 하이니켈 배터리를 채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GM 같은 경우 이제 픽업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GM이 배터리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 회사가 어딥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이니켈 배터리, 그 다음에 그 파우치팩으로 또 만들죠. 네, 왜냐면 이것도 캔으로 만들면 이게 또 부피가 많아지니까 파우치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는 미국에서 픽업 트럭에 거의 채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GM뿐만이 아니고 포드도 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과 손을 많이 잡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니켈로 가려면 수산화 리튬이 네, 필수. 수산화 리튬이 필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염호에서 네. 뽑아낼 때는 네. 탄산 리튬도 만들 수 있고 수산화 리튬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방식에 따라 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산화 리튬으로 뽑아내는 게 우리나라 네. 기술이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수산화 리튬으로 뽑는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하이니켈 쪽으로 가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기술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도 하고 네네. 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셀하고 소재 쪽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 어떤 보고서를 또 보니까 네. 장비가 좀 저평가돼 있다고. 아, 장비요? 네. 장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데보 마그네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탈철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배터리나 뭐 양극재 만드는 이제 과정에 이 회사 제품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배터리 안에 조금이라도 철이 들어가면 폭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과정마다 탈철기를 써가지고 철을 계속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데보 마그네틱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탈철기 제품 공급이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런 회사들도 중요하죠.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도. 근데 장비는 어쨌든 한번 탑재가 되면 거기 붙박이식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계속 몇 년간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소재는 계속 채워줘야 돼요. 소모성이구나. 네, 소모성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소재, 장비보다는 소재가 그래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피엔텍인가? 그게 뭐 네. 또 잘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네. 이런 장비 회사보다는 그래도 그냥 소재 쪽이 네네. 아직은 더 좋은 것 네네. 같고,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폐배터리. 네네네. 폐배터리는 좀 어떻게 보세요? 폐배터리는 제가 생각하기엔 한 10년 뒤쯤에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왜냐면 지금 전기차 보급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배터리가 나온다라는 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이른 거죠. 네, 너무 이른 거죠. 근데 아. 이제 사람들이 종목에 리튬자만 들어가도 얼마 전에는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을 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폐배터리가 이용돼서 그게 시장에 안착이 되려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10년 동안에 폐배터리 업체들이 매출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 쪽에서 한번 뭐 소위 먹고 네. 그 다음에 가도 되는 건데 그걸 그렇죠. 굳이 지금 네.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일부러 할 네, 필요가 네. 있냐. 네. 아직 소재도 커질 게 한참 네, 남았는데. 맞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그러면 아까 소재 쪽에서 네. 포스코 케미칼을 거의 탑픽으로 뽑으시는 건가요? 제일 좋게 보고 있어요. 포스코 아. 케미칼을. 예. 아. 자금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내재화, 리튬, 염호, 아. 광산이라든지 그런 내재화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심지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스코 케미칼과 손을 잡고 있어요. 뭐 저하고 손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뭐 LG전자랑 삼성전자랑 손 안 잡잖아요. 맞아요. 근데 2차 전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에 손을 내미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아예 완성차 업체 자체적으로 포스코 케미칼하고 양극재 공장 증설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거치지 않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직접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입지가 지금 옛날보다는 상당히 지금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에코프로비엠은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비엠도 좋겠죠. 계속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고요. 뭐 에코프로비엠, LMF 뭐 이런 양극재 업체들 계속 잘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업체들은 이미 한번 점핑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점핑을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성장성을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장 증설을 지금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점핑이 또 한 번 오려면 2025년 정도의 기점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